설치 요건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는데, 법인은 분사함수를 두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은 주된 사함수가 있는 시군구에는 절대 둘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된 사함수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었다. 그러면 서구에 주된 사함수가 있는 법인은 이 서구 내에는 분사함수가 절대 안 됩니다. 1등록 1사함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 등록 관청 내는 사함수가 하나야 된다.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사함수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나머지 여기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는 다 둘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법인은 분사함수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둘 수 있다. OX X죠. 유일하게 어디는 안 돼요? 서구에는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 그래서 주된 사함수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개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 등록관청 내는 사함수가 반드시 하나야 된다. 그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럼 분사함수의 소장님을 우리는 책임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우리 분사함수의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공인인증서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요, 사무소의 책임자,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는 전부 다 공인인증사죠. 법인도 대표자는 공인인증사야 되고, 분사함소의 책임자도 공인인증사야 되고, 우리 개설등록을 하면 공인인증사야지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특수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수법인을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특수법인의 대표주체가 누구였어요? 지역농협. 지역농협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불렀거든요. 대표주자가 지역농협인데, 지역농협은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특수법인한테는 등록 기준을 적용해야 하네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유일하게 요하는 특수법인인데, 대표자가 공인인증사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임원 중에 공인인증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근데요, 여기 특수법인 두 번째 특례가 등장했거든요.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분사함수를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는데 나머지 요건은 적용하는 걸로 보이는데 요거는 배제했어요.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사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두 번째 특례, 분사함수를 특수법인이 두 대 둘 수 있대. 이때 이 책임자, 분사함수 책임자는 공인인증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왜 그랬냐면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인증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는데 분사함수의 책임자만 공인인증사에 난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두 번째가 등장했어요. 중개법인의 분사함수 책임자는 공인인증사야 된다. 근데 특수법인의 분사함수 책임자는 공인인증사 아니어도 된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분사함 설치 요건 기본 세 가지가 이건데,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받더니 추가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 추가되는 요건이 바로 이겁니다. 법인은 분사함수를 둘 때마다 보증을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됩니다. 추가로. 그럼 이 추가로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주된 사무소가 서구에 있어요. 그럼 서구에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 보증이 얼마큼 게 있는 겁니까? 얼마큼 게 있어요? 기본 보증 2억. 자, 우리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보증 설정 1억 이상이죠. 법인은 2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2억은 됐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김포시에 분사무소 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1억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또 광명시에 두지 않습니까? 1억 추가. 연수구에 두지 않습니까? 1억 추가. 그럼 법인은 둘 때마다 보증을 1억 이상 추가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로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 보증 설정 금액에다가 1억씩 계속 둘 때마다 업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법인은 결론적으로 보증을 하나로 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만약에 법인이 분사무소를 3개소 뒀어요. 3개소. 이 법인의 최소 보증 설정 금액 얼마 돼야 됩니까? 5억. 주된 사무소 2억에 3개소로 하면 3억 추가죠. 그러니까 5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김포시 분사무소 하고 났잖아요. 그럼 이 법인은 토탈 5억 갖고 지급 책임을 져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1억 이상을 추가로 보증을 설정합니다. 추가로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사무소의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바꿔야 돼요.
그럼 지금 실무교육 대상자 있죠? 3명 다 나왔어요. 아직 덜 나왔나?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죠? 법인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임원, 사원 전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책임자 실무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소공사로 재직하기 전에도 실무교육 받고 오셔야 돼요. 현재 실무교육 며칠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4일. 온라인 교육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제 4일 교육 받아야 되고, 교육비는 13만 원. 자, 그래서 책임자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사무소도요,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분사무소로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를 해 놓으셔야 돼요.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기재 건물에 분사무소 확보해놔야 되고요.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 요건이었어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고맙게. 그래서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분사무소 설치 요건을 갖췄네요.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 절차가. 자, 그럼 그 다음 절차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십니다. 교재 150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요, 일단 관할이 어디냐에 문제가 있는데, 관할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이 자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 부를 거예요. 이 자를. 그러면 지금 김포시에 분사무소 설치하는데 신고는 누구한테 하라? 서구청장에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광명시에 설치하더라도 서구청장에게, 연수구에 설치하더라도 서구청장에게 해서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업무 처리 있죠. 이거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는 걸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모든 행정업무 처리를 한다. 만약에 이 분사무소 이전한다, 이전 신고 여기. 이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도 주되네. 이 분사무소에 뭐 소속공사 고용했다, 고용신고 주되네. 모든 행정업무 처리를 여기서 해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때 서류는 뭘 내느냐? 이거는 설치 요건 증명 서류를 그대로 첨부하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다가 일단 첫 번째로 책임자가 공인인증서야 된다고 했죠. 그럼 책임자의 자격증사본을 내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책임자의 자격증사본은 내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등록관청이 직접 자격발급 시도자 자격 확인 요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지 않아요. 우리 등록할 때 자격증사본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여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자격증사본을 내지 않습니다. 내는 곳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증사본은 직접 등록관청에 확인 요청 들어간다. 그러니까 안 냅니다. 그리고 우리 분사무소 법인 맞죠? 그럼 법인기상 증명서를 내느냐?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가 등록 절차 들어갈 때 법인기상 증명서 안 낸다고 그랬죠? 우리 과목에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했습니다. 전자정법에 의해 직접 다 확인 들어가요. 직접 열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지 않아요. 이게. 자, 그러면 분사무소 건축물 대장 기재인 건물에 확보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와야 되죠. 분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 들어와야 되고,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에 확보했다면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까지 모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서본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특이한 게 보증설정의 증명서류 들어와야 돼요. 우리 등록 신청할 때 보증설정 서류 냈어요, 안 냈어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럼 보증설정 시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보증설정은 등록 통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등록 통지가 되면 등록번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증설정 서류는요, 등록 신청할 때는 낼 일이 없어요. 내고 싶어도 못 내요. 보증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보증을 1억 이상 추가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속 업 하기 때문에 보증 설정의 증명서류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와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바로 구비 서류에 대한 부분이고, 신고할 때 당연히 수수료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정하는 수수료 납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감만 잡아두시고요. 어디다 들어가야 되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고 보증 설정의 증명서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한 번쯤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자, 그럼 이제 다음 절차로 갑니다.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갔어요. 그럼 이에 대해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교부를 해야 돼요. 신고 확인서를.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종전에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이 신고 필증이란 용어를 전부 다 신고 확인서로 바꿔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인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거든요. 개정돼가지고 2월 13일부터 시행인데 2월 13일 날 지금 시행되는 개정 내용이 일부가 있어요. 일부가 있는데 서식을 좀 바꿨습니다. 확인서는 서식을 바꾸고 업무 정지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지금 정리를 더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이제 개정 내용이 나중에 뭐 시행이 되면서 제가 이거는 이 책의 저자가 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저자 정호표가 원래 책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저자께서 정호표를 내면 다행인데 정호표를 안 내면 제가 유인물로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만 해주세요. 신고 필증을 뭐로 바꿨다고 이름을? 신고 확인서로 전부 다 바꿨다. 법에만 바뀌어 있었는데 시행규칙에는 안 바뀌었거든요. 신고 필증으로 계속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다 개정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고 필증을 신고 확인서로 바꿔놨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혹시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뭐로 읽으면 돼요? 신고 확인서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분사무설치 신고 확인서요. 자,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교부를 해줘요. 이거는 서식상 처리 기한이 7로 돼 있어요. 신고 딱 들어가면 이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겠죠. 책임자 결격 여부도 전부 다 신원조에 들어가요. 들어가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러면 7일 내에 이렇게 신고 확인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만약에 분실했어요. 그럼 재교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재교 신청할 때 이때 수수료 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과정안은 수수료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수수료 공부하거든요. 공부하는데 수수료 납부 사유 다 나왔어요. 기억만 살리고 한번 넘어갑니다. 수수료 납부 사유도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이것도 우리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유가요. 뭐가 있냐면 응시원서 낼 때 응시수료 있었죠.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있었어요.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있었죠.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가 있었어요. 이게 수수료 납부 사유 6번이 이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암기시킬 거냐면 증구안에 있다. 증. 응시수료는 자격증 받기 위함이죠. 등록 신청수료는 등록증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거 분사무설치 신고수료는 신고확인서 받기 위함이죠. 신고확인서도 어차피 걸어야 되니까 이것도 증이에요. 그러니까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몇 번?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수료 납부 사유가 지방자치단체 조례과정안은 수수료인데 이거는 증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증 교부 신청 3번, 재교부 신청 3번이에요. 정확하게는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받을 때는 내시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내는 거? 아니에요. 받을 때 내는 거 아니에요. 신청할 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감 잡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확인서가 교부가 됐어요. 그럼 분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게시 기억나세요? 게시. 4가지 게시하는 거예요. 신고필증,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되죠.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되고 보증관계증서와 보수표 게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 게시해놓고 업무 시작하면 돼요. 자, 근데 통보가 있네요. 이제 사무소 관련 사항은 전부 다 협회 통보해 주는데 건건히 통보하면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록증 나가면 통보해 두시 신고필증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통보해 줘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면 1월 달에 신고확인서가 나갔잖아요. 나가면 다음 달 10일, 2월 10일까지 역시 협회 통보해 줍니다. 협회가 지금 몇 개 있다고 했어요? 2개. 양쪽에 다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 주고요. 하나의 통보가 더 있어요. 이거는 통보가 더 있는데 지금 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김포시에 분사무 설치하거든요. 그럼 신고를 지금 누구한테 한 거예요? 서구청장에게 했죠. 그러면 여기 김포시장은 자신의 관내로 분사무소가 설치됐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 알려줍니다. 그래서 분사무 설치 예정지 관할, 그러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첩시 통보해 줍니다.
협회 통보는 언제까지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지체 없이 해주는 거예요. 구분하세요. 너네 관내로 분사무소 설치됐으니까 그리 알아라 하고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행정업무 처리를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이전을 했던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 모두 통보해 주는 절차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이런 것들로 뭐 틀릴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럼 거기 152쪽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가 있죠. 서식이 있는데 신고필증 서식이 지금 안 실려 있거든요. 그럼 이 신고서 서식은 처리기한이 우측 상단에 7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 7일로 돼 있고요. 신고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 쓰게 돼 있고 본사 명칭, 등록번호, 소지 다 쓰게 돼 있고요. 분사무소 소지도 쓰게 돼 있고 전화번호, 책임자의 성명, 그 다음에 일단 주소,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자격발급 시도 모두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자. 그 분사무소는요,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명칭을 별도로 신고하라는 얘기가 없죠. 본사 명칭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일단은 본사 명칭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고필증 서식이 여기 없는데 그 신고필증 서식은 물론 A4 사이즈죠. 그래가지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가 있죠. 이제 신고 확인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사진, 등록증처럼 사진 붙이는 란이 있어요.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사진을 내야 된다는 얘기네? 맞죠? 이거 누구 사진이겠어요? 책임자 사진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 사진 한 장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명칭 다 들어가고요. 분사무소 소재지 다 들어가고 책임자 성명 다 들어가고요. 등록증처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도 여기도 등록인장 찍는 란이 있어요. 등록인장을 찍는 란이 있습니다. 우리 등록증 서식 기억나세요? 등록증 서식에도 이렇게 도장 찍는 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필증 서식에도 도장 찍는 란이 있어요. 분사무소 사용할 도장을 여기다 찍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였고요. 자, 그러면 공동사용으로 넘어갑니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그 법제 13조 제6항이 실려 있거든요. 읽어드립니다. 법제 13조 제6항. 개업공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사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제 39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사는 공동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제 16조 제1항 보겠습니다. 법제 13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려는 개업공사는 법제 구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또는 법제 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밑줄이죠?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게 밑줄이에요. 그러면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 제도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낙서만 더 들어오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문을 기본 조문을 읽어봤거든요.